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우 대표와 함께 지금부터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지금 여야 정당들은 지금 총선에 지금 뭐 공천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놔두고 뭐 지금 총선이 지금 한 70일 정도밖에 70도 채 안 남았는데요. 거기 바빠서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 신경 쓸 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 봐도 예.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전부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예. 한 목소리를 내고 예. 또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 발안 개헌 연대에서는 이것을 선거의 당선운동, 낙선운동과 한번 연계시켜 보자.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선관위에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무슨 수단인지 다 동원해 보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도 정말 20대 국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불임 국회 뭐 이런 말도 국회. 없는데 이거라도 하고 좀 면밀을 해라. 계산해라.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야 정당들이 저는 조금 타이밍상으로 과연 지금 20대 국회 수명도 얼마 안 남았고 특히 또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과연 되겠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당에 더 압력을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각 당 대표들을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에 충실하자, 국민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전면적인 개헌, 그 21대 국회에서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헌법이라는 게 이 내비게이션인데 지금 헌법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제대로 길을 30년 넘었습니다. 33년. 33년. 네. 예. 그래서 21대 국회는 개헌 국회가 돼야 됩니다. 예. 요즘 핫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산의 부장들 하는 게. 예, 거기 보면은 이 김영국 씨를 보라는 배우가 발언한 것 같은데요. 규평아, 왜 우리 혁명했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조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조변, 왜 우리 북권노동을 했냐? 예.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여러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뭐 답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좀 우리 지방에 산다는 게 뭔가 쪽팔리지 않아야 된다. 이 뭐 쪽팔린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자긍심을 갖고 좀 더 경쟁력 있고 잘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분권운동 시작했었죠. 제가 지방 분권을 공부한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독일에 그렇습니까? 가보니까 이게 제가 간 도시가 조그만 도시예요. 인구 한 25만 되는 그 도시인데 아주 시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 지방에 민스터였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평생 거기에 산다는 걸 굉장한 자랑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다. 이래서 정말 이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제가 정답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변이 지금 출마를 했거든요. 예. 총선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수석 먼저 이런 것도 내걸어놓고 지방 분권운동 개헌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전국의 후보 중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분권 개헌을 지금 주장하는 후보는 처음입니다만은 저도 사실 지금 뭐 분권운동을 한 20년 아까 분권운동을 왜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분권운동이 지금 한계에 왔지 않느냐. 이제는 정치운동을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분권운동이 이제는 새롭게 전환을 맞아야 돼. 선거 전술로 아니면 정치운동으로 분권운동을 더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 운영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이고 그러면은 결국 정치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민 운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열고 뭐 또 성명서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민 운동 방식을 취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결국은 정치운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국민 발언 이야기 하신 것처럼 뭐 이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거기서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운영체제 개헌 체제를 바꾸는 그 개헌 운동은 결국은 개헌 발의권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입법 과정에 조금 관여를 해봤고, 입법의 효율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서 결국은 시민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선례를 우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모든 게 정치입니다. 예. 예. 시민 맞습니다.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정치하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시민 정치라 그러죠. 그건 이제 제도권 밖에서 하는 거고, 우리 조 변호사님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 예, 예, 뭐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게 뭐 저는 뭐 정치하는 시민이라는 그 워딩을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맞다나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가 곧 내게 뭐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깨 있을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국가 운영 체제라든가 나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 국가 운영 체제를 또 분권 체제로 바꾸어낸다는, 아까 자유 뭐 이런 부분, 자율 뭐 이런 부분은 절대 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가치고, 또 반드시 또 이뤄내야만 미래에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그 말씀 매번 하고 하시니까 있었습니다. 이 정치가 얼마나 우리 그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베네수엘라 예, 거기서 예. 이번에 그 정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강을 건너다가 딸이 그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정말 국민들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을 죽음으로 모는구나 하는 걸 그게 정말 그걸 보고, 야, 이거 정치에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국민들이 정말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 보트 피플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치 맞습니다. 잘못해서 예. 사람들이 그 바다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20대 국회를 보면서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국민들이 나서서 밖에서 하고, 정말 밖에서 안 되면 안에서 들어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안팎의 정치, 시민 정치와 제도권 정치가 양립해야 국가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중요성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뭐 진짜 뭐 서울도 제대로 안 가본 경험을 갖고 있던 제가 이제 그 견학을 위해서 유럽을 갔었어요. 아, 예. 첫 유럽이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생경하죠. 그런데 그 확실히 느끼는 게 독일에서 아마 체코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농촌이에요. 뭐 그냥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한 이게 저 고개 하나 넘는 정도인데, 고개 넘기 전에 농촌 풍경, 독일의 농촌 풍경과 고개 넘어가서의 독일 풍경이 그 농촌 풍경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들었기로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정치에 있다, 체제에 있다.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뭐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논밭을 갖고 생산 자원을 갖고, 오히려 생산 자원이 더 많은데도 체제가 달라가지고 이런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반드시 해야 되고 정치적인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는 그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원포인트 개헌도 마찬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에 나아가서 지금 지방 분권 개헌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정치 세력화하지는 안 된다, 이런 저는 결론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은 정치 세력화하는 방법은 지방 분권당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앞으로 분권당을 만들어서 교수님이 뭐 당대표를 하시든가 당수를 하시든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팔을 한번 벌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모셨습니다. 시민들에서 정치를 하시고, 또 우리 조정 변호사처럼 예.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제도를 바꾸는, 틀을 바꾸는 이런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OECD 중에 국회의원 교체율이 제일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맨날 그래서 뽑아놓으면 좋은 사람만 뽑아놓으면 들어가서 맨날 싸웁니다. 근데 지난번 20대 선거에도 40%는 불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물의 그 밥이다. 19대보다도 20대 국회가 더 싸웠어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 이 틀이 안 바뀌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조정 변호사님 그 결심을 했었으면 저 좋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 헌법을 바꿔서 제대로 해놓으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용 대표 보고도 그랬어요. 다음에 출마해라.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일단은 전부 다 출마하자 막 이랬습니다. 일단. 관진함께서도 뭐 출마를 하셨다는 소리 있던데 혹시 내가 그 수성갑에 비밀 지금 등록했는 거 모르죠?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섭다니까. 내가 적이 될 수도 있어. 진짜줄 아실까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방 분권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건지도 좀 두 분께 듣고 싶은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네. 뭐 결국 뭐 저는 뭐 입법의 형식을 통해서 국가운영 체제, 분권 체제로 이제 그 우리 보수의 가치인 자유, 민주, 공화가 그 분권 틀 안에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뽑아주셔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그 지방분권 전국회의에서는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분권 개헌을 할 사람은 지방분권 개헌 후보로 선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또 잘 사는 나라, 또 국민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호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노력을 또 하면 좋을까요? 결국 운전석에 그 누가 앉아야 되느냐. 그 지금은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이 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회의원 뽑아놓고 국회의원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겨 놓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국민들이 위탁해 놓은 정치인들이 잘 못할 때는 국민들이 운전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안 움직이면 차가 움직이도록 액셀레이터 밟아줘야 되고 어길로 가면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 바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교수님. 이왕 대구에 왔으니까 네. 대구가 이 지방분권의 그 본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바꿔내겠다. 이런 인식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이 갖고 정말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또 다른 지방에서 마찬가지겠죠. 뭐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자세로 이번 총선을 임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우 대표와 함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